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하면은 2015년도에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주식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쓱싹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매우 중요한 집중 하셔야 되는 거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1년 전에도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의 관심 섹터,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포인트고 국내 주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EWI라고 하는 ETF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EWI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아시아 퍼시픽 관련돼 가지고 그러니까 국가 ETF입니다. 국가 ETF. 국가 ETF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사우스코리아 ETF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가끔씩 이걸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MSCI 우리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MSCI 지수. 요게 뭐냐 그러면은 모건 스탠리 머시기 가지고 인덱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국가별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별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 선진국 신흥국 인덱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덱스가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이쪽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수 매도 혹은 ETF 투자 그리고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이게 전 세계로 놓고 보면은 주식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며 그 다음에는 한 국가만 놓고 보더라도 뭐 우리나라는 주식이 좀 비정상으로 많긴 하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종목 만 개입니다. 한 섹터 놓고 봤을 때 상장돼 있는 종목 보시면은 많으면은 막 500개씩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500개 종목을 어떻게 다 알아? 미국 지역은행 보세요. 막 3,000개, 4,000개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다 알아? 모르거든. 그러니까 뭘로 투자합니까? 한 번에 묶어서 투자를 합니다. 그게 펀드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ETF라고 해가지고 그냥 시장에서도 빠르게 사고 팔 수 있도록 옛날 펀드는 은행 창구 가고 증권사 창구 가가지고 이제 계약하고 뭐 거래하고 서명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대규모로 이렇게 맡기는 그 돈 말고 소규모로 가입하고 이런 거는 그게 능률이 안 나와요. 가는 이동 비용에 뭐 기회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활성화된 시장이 결국 ETF 시장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펀드라는 건 뭐냐 그러면 펀드는 안에 구성 종목이 구성 자산이 다 따로 있어요. 부동산 펀드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주식 펀드 따로 있고 채권 펀드 따로 있고 우리가 뭐 쉽게 말씀드리는 TLT 뭐 QQQ 이런 것도 보시면은 다 뭐예요? 주식을 모아놓고 채권을 모아놓은 거야. 그런 펀드 상품에다가 우리는 수수료를 주면서 그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F에는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ETF에는. 자,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 사우스코리아 ETF라는 부분에서 이 MSCI 여기가 굴러가는 돈이 꽤 큽니다. 여기 ETF 웹에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 나오는 이 EWI가 전부 시가총액 전부를 표시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EM이라고 하는 신흥국 지수가 또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신흥국의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모든 종목 대충 120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SMC가 메뉴에 있고 텐센트 있고요. 삼성전자가 3등이에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글로벌 기준에서도 전 세계 신흥국이라고 하는 기준에서도 삼성전자라고 하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애들이 하이닉스 여기 있죠. 하이닉스도 여기 1% 담겨 있습니다. 되게 우리나라가 신흥국에서는 탑티어입니다. 그 정도 돼요. 4.7조 정도예요. 우리나라만. 보시면은 지금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기준에서 MSCI 지수의 추종 자산이 16조 달러. 2012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20조 달러 넘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 20조 달러라고 놓고 보면은 얼마 정도냐 그러면은 20조에다가 대충 우리나라 기준 지금 1,400원 곱하시면 되잖아. 그럼 얼마? 20조 곱하기 1,400원. 곱하면 얼마? 2경 8천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장하면 2경 8천조가 여기 돌아간다고. 여기 경이 넘는 돈이 MSCI 인덱스를 따라다닌다고 추종한다고. 그리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EWI라고 한 이거는 블랙락에서 상장한 그중 하나 ETF예요. 이 경이 넘는 돈 중에서 하나 ETF라고. 엄청나게 큰 돈이 요 인덱스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 그런 여기에서 우리가 국내 기준에서 한 4에서 5조 정도 이렇게 ETF의 자금이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대충 한 종목 정도가 어느 정도냐. EWI가 요거거든요. 딱 우리나라 기준에서 이제 90 몇 개 종목입니다. 지금 10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현금도 들어있고 딴 것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92개, 93개 정도 종목입니다. 그리고는 밑에 보시면 얼마? 한 0.17%, 0.13%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충 한 0.2% 정도가 이제 신규로 들어간 종목에 대해서 기대값이거든요. 0.2% 정도가.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해서 0.2%가 그냥 순매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시어즈에서만 이만큼 들어오고 그리고는 다른 ETF에서도 또 들어와요. 그래서 보통 한 번 편입되면은 어느 정도 한 적으면 1,000억
저거 한 7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기대 매수값이. 그리고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이 이제 이렇게 지수에 들어가면은 한 2000억에서 한 30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가장 참신한 경제 유튜버인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틀에 갇히지 않은 그런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인간입니다. 틀에 갇히면 안 돼요. 계속해서 또 바꿔나가야죠. 아무튼 틀이 없어서 문제라고요. 왜 뭐 아니 너 돈 되는 얘기랑 그 뭐 그때 뭐 단타 장타 뭐 다 뭐 이거 보면 되죠. 뭐 그 떡락만 피하면 되지 뭔 틀이 필요해. 개 박살날 때만 피하면 됩니다. 개 박살날 때만. 그쵸? 올라갈 땐 뭐 해도 다 돈 봅니다. 자, 어쨌든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ETF만 요 정도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들이 있으니까 한 종목 1000억을 산다?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특히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은 MSCI 지수에 편입된 애들은 MSCI 뉴스 이제 찾아보시면은 그 꼭 얘네들이 2월, 그다음 5월, 그다음 8월, 그다음 11월 말에 항상 이슈가 나와요. 요때 편입이 실제 거래가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편입 발표는 무엇? 한 2, 3주 전에 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2월 10며칠, 5월 10며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 11일에서 한 13일, 14일 사이. 그러고는 실제로는 31일 날, 2월 28일 날, 그리고 5월 31일 날, 뭐 8월 31일 날, 요럴 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MSCI에 대해서 요 발표 나기 전부터 이미 무엇이에요? 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죠. 얘네들이 이번에 MSCI 편입에 포함될 것 같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얼마? 대충 뭐 적으면은 한 800억 정도에서 많으면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기준이 무엇이 중요하냐? 조건이 뭔데? 국내 기준에서 MSCI에 들어가려 그러면 대충 한 4.5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가진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돼요. 4.5조 이상 정도 되는 기업들. 4조 이상이라고 보면은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누군가가 사줄 거다라는 거죠. 무조건 매수. 누군가가 사줄 거야. 그러면 그 전에 뭐 합니까? 이 사재기라는 거야. 그 전에 사재기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이제 그 기준을 허들 넘어서 외국인들이 사줄 거야. 저기서 팔면 돼. 그럼 사재기는 사조에서 발생하냐? 아니죠. 사재기는 어디서 발생하냐? 더 전에서 발생합니다. 그 사재기의 기준을 볼 때 어느 정도 한 2에서 3조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 근데 얘들이 앞으로 더 시가총액이 커질 수 있는 유망한 애들, 스토리 좋은 애들, 그런 애들 사재기 해가지고 어떻게 얘네들의 시가총액을 4조 5조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은,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제 그 MSCI 그 인덱스를 만든 애들이 덥석 물어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거야. 팔딱팔딱 낚인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산 사람들이 어디서? 여기서 판다 이거죠. 그럼 대충 수익률이 어느 정도? 대충 수익률이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요렇게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요렇게 한 번에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이렇게 수익을 어찌 보면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옛날에는 진짜 많이 썼었고, 최근에는 오히려 어디서? 여기서 이걸 많이 피해요. 외국인들도 지나간 거지. 얘들 봐라. 물량을 우리한테 던지네. 근데 이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어. 2012년도 맞죠? 2002년 3년에 누가 이거 노리고 올라갔어요? 이걸로 스타트한 애가 그 유명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처음에 이야기 나오고 난 뒤에 얘가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어디까지?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한참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은 이제 그 전부터 이제 2011년 2020년부터 이제 MSCI 얘기가 나왔는데, 에코프로가 2023년도에 특히 이제 쭉쭉쭉 올라갈 때 20만 원 올라갈 때 그때의 힘이 요거였어요. MSCI 편입된다. 그때 뉴스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MSCI 편입된다 얘기 나온다가 쭉쭉 올라가다가 MSCI가 한 번 패스했어. 야, 이거는 너무 이게 대놓고 끌어올린 거 아니냐 하고 패스를 한번 하고, 근데 뭐 2월달에 패스하니까 5월달 남았다. 가즈아 더 올라간 거예요. 쭉쭉쭉 끌어올린 거야. 그러고는 8월달에 MSCI 이제 그 편입된다는 얘기 나오고 난 뒤부터 여기서 7월에 이때 빠진 거예요. 저기서 박살난 거야. 신풍도 그전부터 많았어. 그전부터 많았는데 최근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에코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풍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인덱스로 끌어올린 거. 신풍장도 우리나라 2020년도에 가장 그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걔도 그렇게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있었던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엔케미. 얘도 보시면은 MSCI로 끌어올렸거든요. 얘가 MSCI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요 밑에 있던 애가 얼마? 10배 갔잖아. 뻥튀기 시킨 거예요. 이거 얼마? 한 4, 5조? 그럼 여기 얼마? 4, 5천억. 이건 너무 과하다 이거지. 그거 내려오잖아 지금. 쭉쭉쭉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작년도에 너무 아쉬운데 1년 전 영상 보시면 남아있으니까 알잖아. 1년 전에 똑같이 얘기했거든. MSCI 외국인 매수 삼양식품. 이때가 얘가 2조 5천 갈 때였다고. 야, 삼양식품 언젠가는 MSCI 2024년도에 한 번은 먹지 않을까? 한 번은 이게 한번 관심 받지 않을까? 스토리 나오지 않을까?
그때 이제 삼양식품, 리노공업, 실리콘투, 현대미포, LG 넥스원 다 그때가 언저리가 이제 3조, 4조 언저리, 2조에서 4조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가끔 이제 그 주말에 시간 나면은 국내장에서 돌려보거든. 딱 2에서 4조 정도 되는 애들 쭉 돌려봐요. 아, 얘네들 중에 MSCI까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스토리 좋고 앞으로 실적 한 2, 3년 좋고 그런 애들이 뭐가 있을까? 이걸 조금 고민해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얘는 좀 그쵸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뒷배가 있으니까 야 외국인들이 이거는 주가 좀 올라가면 스토리 붙고 그다음에 MSCI에 편입될 만큼의 소위 말하는 그 흐름들이 나오고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은 쭉쭉쭉쭉 이제 기세 타고 올라가. 주식은 기세잖아. 그럼 좀 단기적으로 좀 더 실적보다 더 오버 이제 좀 더 많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그런 그 또 돌려보는데 얘는 너무 많이 갔어. 이게 너무 빨리 갔어. 작년도에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너무 슬프지. 작년도에 제일 안타까운 게 삼양식품이야 진짜. 진짜 저거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뭘 잘 잡아보면은 스토리를 잘 잡아보면 삼양도 스토리가 좋고 실적이 좋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숫자가 나와주니까 어찌 보면은 시장이 더 과열된 거죠. 아직까지 삼양식품이 MSCI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얘 지금 2월 달에 들어가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 삼양이 아직 안 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 현재 주가 얼마? 요 정도예요. 지금 딱 요 정도. 4조 5조. 그러니까 지금은 MSCI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개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 MSCI가 우리나라가 110개, 120개를 했는데 지금이 90개까지 줄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무엇? 아까 전에도 잠깐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기준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기준이. 그래서 약간 그 MSCI도 우리나라에서 이걸 너무 많이 이용을 해쳐먹고 그다음에 국내에 소위 말하는 뭐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기업들의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다 보니까 조금 경계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그런 작용을 했니, 엔캠이 그런 작용을 했니, 신풍이 그런 작용을 했니,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문제니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MSCI가 딱 에코프로 때문에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 단기 급등은 무엇? 심사에서 제외하겠다. 요 얘기까지 했어요. 너무 이게 확 올라가니까. 단기 급등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좀 더 어찌 보면은 그 차트, 가격대, 매물대, 그리고는 스토리, 그 다음에는 기업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우리가 뭐 넣어주는 거 만든 거 할 거다. 특히 이게 그 MSCI라는 게 기계적으로 이게 편출을 하다 보니까 지주 살아서 안 넣어준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좀 이렇게 분석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투자할 거면 에코프로 BM 투자지 무슨 에코프로예요. 저 지주사인데 저거 다 저 나중에 뭐 IPO 할 거고 자회사 상장할 거고 저거 뭐 한다고 뭐 카카오 그런 거 뭐 한다고 투자합니까? 라고 하는데 여전히 MSCI는 에코프로도 들어있고 카카오도 들어있어. 왜? 기계적이거든. 아는데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야.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 무엇? 조건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뀐 조건에서도 괜찮을 만한 앞으로도 이제 창창한 기업들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들어있는 종목들의 면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뭐가 들어있냐.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셀트리온, 네이버, 기아, 신한, 그 다음에 포스코, 그 다음에 삼바, 그 다음에 하나은행, LG엔솔, 현대모비스, 삼성 SDI,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게 위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 이거는 따로 이게 그 옵션 빼고 LG화, 알테오젠이 되게 많아요. 비중이 되게 높아요. 왜? 최근에 급등 많이 했거든. 들어가고도 쭉 많이 올랐거든. 테오젠이 여기에 그 많이 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파이어앤 마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뭐냐, 그 삼성 화재거든요. 삼성 파이어앤 마린 인슈어런스인데 보면 이게 삼성 화재. 네, 파이어 인슈어런스거든요. 그리고는 KTNG, 카카오 여기 있죠. 카카오가 1.06%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그리고는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는 삼성 CNT가 삼성물산. 또 쭉 보다가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싶어 봤는데 LG HH라고 있더라고요. LG HH가 뭐 있지? 라고 봤어요. 이게 검색해보시면은 되게 하는데 LG생건, 헬스앤드뷰티. 근데 왜 HH지 이게? 보는 깜짝 놀. 영어로는 하우스홀더 앤 헬스케어구나. 한참 생각했거든요 보다가. LG HH라는 게 뭐가 있지? 비상장사를 투자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게 있고요. NC, 오리온, 유플러스, 이노텍, 제일제당 쭉쭉쭉 있어요. LS일렉트릭은 여기 지금 이미 ETF 들어가 있어요. LS일렉트릭. 얘들도 2024년도 여름에 편입되고 난 뒤에 주가 빠졌잖아. LS일렉트릭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앞으로 들어갈 애들, 여기서 이제 빠진 애들 빠질 겁니다. 주로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거 롯데쇼핑 이미 0%예요. 롯데쇼핑 이미 0%야. 그리고는 보시면은 그 현대로템은 최근에 이제 그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는 포스코 DX도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도 빠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좀 물음표긴 하죠. 그리고는 여기 그 뭐 엔캠도 다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엔캠도 빠질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뭐 NNF 이런 거
LNF는 최근에 뭐 다시 뭐 어떻게 실적이나 주가나 올라가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뭐 GS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GS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애매하죠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투자 포인트는 되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값이 이제 없죠. 추가로 누가 사준다는 없으니까 반대로 빠진 애들은 숏. 빠질 것 같은 애들은 내가 미리 비중을 줄여놔야죠. 들고 있으면 위험하죠. 그리고는 여기에 신규로 들어갈 것 같은 애는 사야죠. 들어갈 것 같은 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어찌 보면 단기 수급적으로 그리고는 이게 외국인들의 그 과매수를 기대를 하면서 또 기관들의 그런 그 단기간의 수익성 플레이를 기대를 하면서 체크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엄청나게 큰 수급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급이니까 단기에 사준다 하루에 딱 날 잡고 산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제일 큰 매수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올해는 어떤 기업들을 보는 게 좋을까? 앞으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MSCI에 편입될 만큼 우리나라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장투로 좀 바라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네들을 이제 2015년도 혹은 앞으로의 한 1, 2년 정도의 관점에서 관심있게 볼만한 기업들이 뭐가 있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1년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여러 개의 그런 기업들이 얘네들은 앞으로 좋을 거고 MSCI까지는 편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애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그 실리콘투랑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근처까지 갔다가 박살났어요.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있죠. 1년 아니 2년, 3년, 4년, 5년 걸릴 수 있어요. 이제 LIG 넥스원이랑 그다음에는 그 미포조선이랑 현대로템이랑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년도에 분위기가 좋았으니까 지금 이게 수출 실적 스토리가 좋았으니까 올라갔는데 동시에 전 농심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농심은 박살났습니다. 삼양식품 올라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수급 체크 관점이나 그다음에는 이 정도에 있는 기업들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한 50% 100%의 단기 수급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리스트로 참고하면서 뭐 설 연휴 동안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업들 하나하나씩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스타트. 제가 이게 작년도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은 올해도 좀 더 우리가 스토리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애들이